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조입니다. 사기 고소는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달리기입니다. 심지어 단거리일지 중거리일지 장거리가 될지도 코스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금방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송사라는 것이 마냥 순조롭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를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건 도중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여담이지만 사건 중간에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거나 동시에 진행하거나 두 군데 이상의 법무법인에서 조언을 모으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소를 했는데 수사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면 고발한 사람은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정작 손해를 본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무고죄를 주의할 경우 중 하나는 피해자이자 공범인 때입니다. 이는 보통 업무상 횡령에서 자주 보입니다. 간단한 예로 회사의 대표 D가 채권자들에게 회사 계좌를 가압류당할 것이 두려워 사기꾼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기꾼은 상황이 급하니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우선 이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B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B씨가 보낸 회사의 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기꾼은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회사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 탈죄 등 묶을 수 있는 죄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을 B씨가 고소한 순간 B씨 역시 본인에게도 칼을 겨누게 됩니다. B씨 또한 위의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 탈죄 외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고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고소를 해야 하는지, 사기꾼을 처벌하면서 본인은 공범이 되지 않는 전략을 세울지,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할지는 고소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초반부터 고소를 잘못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 B씨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한 정황과 증거들이 있었고 B씨는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수임해 즉각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B씨는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대표 역시 직원들의 계좌로 회사의 회계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대표뿐 아니라 직원들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B씨가 저지른 실수는 계좌 내역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직원들 쪽에서도 반격할 구석이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실패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사기관이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B씨를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속아 본인의 금전을 손해보면서 한 행위가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기 고소에는 여러 위험성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뽑은 칼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을지 전후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고소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